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꿈을 품고 시작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4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2,760명, 1시간에 100여 고소명, 1분에 거의 2명의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특정 업종들이 집단적으로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시장 포화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약 20%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9.45%, 독일은 1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밀려난 사람들, 명예퇴직을 당한 사람들,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이 너도 나도 내 가게 하나 차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의 퇴직자가 치킨집이나 해야지, 카페나 차려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브랜드 충성에서 가성비 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상권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쿠팡에서 생필품을 시키고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무신사에서 옷을 삽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동네 가게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팔고 아무리 친절하게 서비스해도 소비자들이 아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용 구조의 악화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가격, 배달 수수료까지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졌고 조금만 비싸도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립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장담컨대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폐업의 행렬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입니다. 폐업률은 9.04%로 이는 운영 중인 자영업체 10곳 중 1곳이 그해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창업 대비 폐업률입니다. 2020년에는 창업 대비 폐업률이 60.6%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이 수치가 85.2%까지 치솟았습니다. 100명이 가게를 열면 그 해에 85명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규 창업자의 1년 생존율은 77%입니다. 그나마 나아 보인다고요? 3년 생존율은 50%도 안 됩니다. 100명이 창업하면 3년 후에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5년 생존율은 40%, 8년 생존율은 고작 50%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게를 차린다면 8년 후에 살아남아 있을 확률이 5명 중 1명이라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폐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업으로 약 29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폐업자의 30%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 음식점업 15만 명, 부동산업 11만 명 순입니다.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업종일수록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인 50.2%가 사업 부진입니다.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주된 폐업 사유로 꼽은 응답이 86.7%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버티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예전에는 잘 됐으니까 다시 잘 되겠지, 경기만 좋아지면 손님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편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필름 카메라 시대에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을 무시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하고도 기존 필름 사업을 고수하다가 파산했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 인구는 감소하며 상권은 축소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합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등장이 전통적인 자영업 모델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은 음식점 수익을 갉아먹고 온라인 쇼핑몰은 동네 상점을 고사시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개인 습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시장 조사와 자금 계획 없이 뛰어듭니다. 이 동네에 카페가 없으니까 잘 되겠지, 치킨은 국민 음식이니까 안 망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와 커피숍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만 212개 커피숍이 폐업했습니다. 통계 작성 60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숍 수가 감소했습니다. 3년 내 폐업률이 40%에 육박합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공습으로 개인 카페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가 방영 1km 안에 8개씩 들어서는 상황에서 개인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치킨 전문점입니다. 전국 치킨집 수는 3년 만에 3,000개 이상 줄었습니다. 개점률 13.6%, 폐점률 12.1%로 개점하는 만큼 폐점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불과합니다.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하지라는 말은 이제 퇴직금 날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2023년 2월 이후 무려 2년 10개월째 폐업자가 신규 개업자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 고금리, 전세 사기 이슈로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넷째, 음식점 및 분식집입니다. 음식점의 1년 내 폐업률은 35%를 넘고 3년 내 폐업률은 60%에 육박합니다. 배달 수수료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팔수록 적자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PC방입니다. 젊은 세대의 놀이 문화가 변화하면서 PC방은 급격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 5년 동안 29.7%가 감소했습니다. 개인용 고사양 컴퓨터 보급, 모바일 게임의 확산으로 PC방을 찾는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노래방입니다. PC방과 마찬가지로 놀이 문화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3.8%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놀기를 선호하는 세대가 늘면서 단체 문화인 노래방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일곱째, 동네 세탁소입니다. 2017년 약 2만 7천 개였던 세탁소가 2023년에는 약 2만 개로 급감했습니다. 개점 대비 폐업 비중이 433%에 달합니다. 프랜차이즈 세탁소와 비대면 세탁 서비스 플랫폼에 밀려 동네 세탁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덟째, 오프라인 의류 매장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의류 상권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소형 의류점을 중심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매장에서 옷을 사지 않습니다. 아홉째, 학원입니다. 30년간 지속된 사교육 전성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고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이 전통 학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열째, 미용실입니다. 1인 미용실이 급증하면서 과당 경쟁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워지면서 1인 사업장이 늘었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창업 전 반드시 데이터 기반의 시장 조사를 하십시오. 감으로 창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경쟁 업체 수, 평균 매출, 폐업률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상권을 직접 관찰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실제 현황을 물어보십시오.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 따르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시작하십시오. 최소 1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창업 비용만 생각하고 운영 자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출이 조금만 부진해도 바로 자금난에 빠집니다. 둘째,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십시오. 레드오션에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치킨집, 똑같은 카페를 열면 똑같이 망합니다. 성공하는 자영업자들은 한 가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차별화를 이룹니다. 시티평짜리 국밥집이 월 2억 7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메뉴를 단순화하고 특정 고객층에 집중하며 배달이 아닌 방문 고객 중심의 전략을 썼습니다. 무엇이든 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것 하나만큼은 최고다라는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하십시오. 오프라인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자체 배달 시스템,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출구 전략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모든 사업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만둘 것인가를 명확히 정해두십시오. 6개월 연속 적자가 나면 철수한다. 운영 자금이 특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정리한다는 식의 기준을 세워두십시오. 감정적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손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폐업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정리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영상을 보고도 나는 다르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당장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100만 폐업자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남들과 다른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분석해야 하고 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살아남는 10%, 아니 성공하는 1%에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업종과 지역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